네, 한 주간의 주요 외교 안보 이슈를 되짚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외교 안보와 북한을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먼저 주요 이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많은 국민들이 황당해하고 분노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불법 체류자로 체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 동맹국이 이래도 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다행히 한미 당국 간 긴밀한 협의 끝에 우리 근로자들은 일주일 만에 구금 시설에서 풀려났고 전세기편으로 어제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한국 기업 근로자들의 미국 입국과 관련해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북미 대화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사임 의사를 표명하면서 새로운 총리가 선출될 텐데 이 대통령은 향후 한일 관계가 이시바 총리 집권 때보다 더 힘들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은 북한 정권 수립 77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북한은 이날 고위 간부들을 모아놓고 정권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선서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사회주의가 유일무이한 정로, 즉 옳은 길이라며 현재의 정치체제를 고수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월요일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이용한 고체연료 미사일 엔진 지상연소 시험을 진행하고 다음 날 이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이번이 엔진 개발 공정에서 마지막 시험이라고 밝혔는데 이 신형 엔진을 장착한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이 조만간 공개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이슈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규모로 체포해서 구금한 사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이들이 체포되던 때부터 또 무사히 귀국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과 국토안보수사국 등은 현지 시간 4일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을 벌였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은 현장에서 475명을 체포했는데 이 중 한국인 근로자가 317명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력사 직원들이었는데요. 미국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거나 또 체류 자격 요건을 위반한 채 일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공개한 영상에서 우리 근로자들의 다리와 양손에 쇠사슬이 묶여 범죄자처럼 체포되는 모습이 확인돼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긴급대책회의를 여는 등 사태 대응에 나섰고 외교부는 워싱턴 총영사를 반장으로 하는 현장 대책반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석방교섭이 속도를 내면서 이들을 태워올 대한항공 전세기가 10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이륙해 애틀랜타 공항으로 날아갔습니다. 당초 귀국편 출발 시점은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전 3시 30분쯤으로 알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잔류 요청과 또 석방대 한국인들의 대우 문제 이런 것들이 맞물려 귀국이 하루가량 늦어졌습니다. 이 전세기는 어제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잔류를 선택한 한 명을 제외한 한국인 근로자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 등 총 330명의 근로자가 이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미국은 이들을 자진 출국 형식으로 미국에서 떠나도록 했는데요. 최악의 상황인 추방 명령은 피했습니다. 이들이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가 관심사인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이들의 미국 재입국이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에서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근로자 절반 이상이 전자여행 허가, 즉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국에 간 걸로 알려졌는데요. 또 나머지는 단기 상용 비자와 관광 비자를 합친 이제 B1, B2 비자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비자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될 걸로 보이는데 향후 이런 비자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네, 이번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미국 국내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 비자 커터를 만들거나 또는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것을 적극 협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참에 한국 인력이 합법적으로 일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정부는 단기, 중기, 장기 과제를 나눠 단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국인 직원들이 발급받는 B1 비자와 이스타 등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한 다음에 그래서 이를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이런 방침이고요. 또 중기적으로는 비자 발급 기간의 단축, 또 발급 거부 감축, 소규모 협력사 비자 범주의 확대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식으로 풀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해 미국 비자 발급과 체류 자격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간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워킹그룹을 만들고 여기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미 국무부와 합의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워킹그룹에서는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문제라든가 또 한국에서 기업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한미국 대사관에 별도의 데스크를 설치하는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네, 아무쪼록 한미 당국 간 비자 제도 개선 논의가 잘 마무리돼서 다음엔 이번과 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언급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대북 유화 조치에도 북한의 태도는 여전히 냉랭하다면서 이 북한이 갑자기 웃는 표정으로 바뀔 거라 기대하진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의 태도가 당장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현재의 남북 관계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인데 가장 냉담하고 적대적이에요. 네, 가장 슬픈 현실이죠.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노력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들이 웃지 않으면 그럼 우리도 화낸 표정으로 계속하면 우리가 손해니까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이 대통령은 당장 남북 대화가 재개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북미 대화를 먼저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피력했습니다. 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또 북한 입장에서도 체제 위협의 핵심이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 입장에서 남북 관계보다 북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분석의 기초에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북미 대화가 먼저 열리는 것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된다. 그걸 우리가 주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페이스메이커 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잘하시라고.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지금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다. 네, 북미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면 이제 남북 간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릴 거다 이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했던데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는 대북 관계만큼 어려운 것 같다고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했는데요. 네. 이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를 외면하지는 않겠지만 이 사회, 경제, 민간 교류 같은 미래지향적인 문제는 별도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일본의 새 총리가 되든 이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잘 맞춰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될 거냐. 아마 질문 속에 그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시밥보다 더 힘들걸? 이라는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뭐 그건 일본 내부 문제고 우리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또 가까운 이웃 국가하고의 관계에 관한 거니까 아직 누가 될지도 모르니까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기본적 원칙 투트랙 전략에 따라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따질 건 따지고 규명할 건 규명하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한일 관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북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북한이 정권 수립 이래 간부들을 모아놓고 정권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선서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형식의 행사를 예전에도 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주의 고수를 계속해서 강조했다고 하던데 이 내용도 한번 알려주시죠. 네, 북한은 지난 9일 정권 수립 77주년을 맞아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국기 개양식과 선서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이 만수대 의사당은 우리로 치면 국회의사당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북한 체제를 움직이는 당정군 핵심 간부들이 모여 북한의 국기인 인공기가 개양되는 동안 애국가를 따라 불렀습니다. 이어 이들은 빨간 머플러를 손에 쥐고 김 위원장 선창에 따라 인공기 앞에서 국가와 정권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선서를 했습니다. 이 북한 간부들은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주의 이념과 제도를 고수하고 조국에 충성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다 이렇게 맹세했는데요. 이런 형식의 선서식은 사실상 처음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을 간부들에게 대놓고 강요한 겁니다. 이 선서식에 이어 연설한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가 유일하게 옳은 길이고 또 공화국의 영구한 존립과 무궁한 융성 발전의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북한은 자신들이 사회주의 체제라고 주장하지만 본질은 최고 지도자의 권력이 자녀에게 세습되는 김씨 왕조 국가입니다. 김 위원장의 사회주의 고수 다짐은 결국 세습 정권, 왕조 통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선포인 겁니다. 김 위원장의 사회주의 예찬론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에 새겨지는 천리는 우리가 선택한 사회주의, 그 길이 유일무이한 정로였다는 것이며 바로 사회주의가 안고 있는 정의와 진리의 힘이 있었기에 자기 조국의 운명을 외부의 그 어떤 선택에도 내맡기지 않을 강력한 정치 체제와 강건한 국력을 건설할 수 있었고 오늘과 같은 영광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네, 김 위원장의 연설문을 봤더니 이 북한이 강력한 국가라고 주장하며 간부들에게 자부심을 고취하는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 내용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조선의 창건이 선포된 그날로부터 시작된 77년간의 강국 건설 위협은 지금 우리 국가가 획득한 비상한 지위로서 금지 높이 총화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융성시대의 거세찬 흐름은 그 어떤 힘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운명하셨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비상한 지위, 이런 비상한 지위라는 언급에는 이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과 견줄 만큼 위상이 높아졌다. 이러한 자부심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평양에서 선서식이 열리기 엿새 전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天安문 막루 중심에 앉아 중국 열병식을 참관하며 전 세계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에 올라섰다고 강조하는 발언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북한은 정권 수립일 당일 김 위원장이 신형 ICBM에 장착할 고체연료 엔진 지상연소 시험을 참관했다고 보도하며 핵미사일 개발 성과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의 신형 ICBM을 언급하셨는데 신형 ICBM 개발이 막바지인 상황인지요. 또 개발이 완성되면 언제쯤 그 존재를 공개할지도 궁금한데 알려주시죠. 네, 북한 미사일 총국은 지난 8일 탄소 섬유 복합 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 지상 연소 시험을 진행했다고 9일 보도했습니다. 이 엔진은 신형 ICBM에 장착될 건데요. 정권 수립일 당일에 맞춰 ICBM 개발 성과를 자랑한 겁니다. 이 엔진 연소실의 내벽이나 노즐에 탄소 섬유 복합재를 사용하면 고온과 고압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연료통의 중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ICBM의 사거리를 더 늘리거나 더 무거운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됩니다. 북한은 신형 고체연료 엔진의 지상연소 시험은 이번이 9번째라며 개발 공정에서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형 엔진의 최대 추진력은 1971kN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정도 추진력이면 200톤 이상의 물체를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참관한 김 위원장은 탄소섬유 고체 엔진 개발은 핵 전략 무력을 확대 강화하는 데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1일 중국 방문 직전에도 신형 고체연료 엔진 개발 현장을 찾았습니다. 당시 북한은 이 고체연료 엔진이 ICBM 화성 19형 계열들과 또 차세대 ICBM인 화성 20형에 이용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북한이 마지막 연소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걸로 미뤄 조만간 이 엔진을 장착한 신형 ICBM 화성 20형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은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계획인데요. 신형 ICBM이 열병식에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네. 오늘 북한 보도를 보면 김 위원장이 무기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 초쯤 개최될 9차 당대회에서 핵 무력과 재래식 무기 병진 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네. 네, 북한이 ICBM을 비롯한 전략 무기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 개발에도 속도를 내면 우리에게는 더 큰 위협이 될 텐데 북한의 행보를 앞으로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성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